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그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제 스튜디오는 그렇게 큰 방이 없어요. 있었으면은 월세부터 감당이 안 됐겠죠. 저 소리는 제 렉에 꽂혀 있는 쇳덩어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길어요. 라움자이트마시네. Raumzeitmaschine. 독일어로 공간, 시간, 기계라는 뜻이네요. 이름값을 하는지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플러그인은 요즘 정말 많죠. 공짜로 딸려오는 것들도 있고 뭐 좋은 게 많고 유명한 하드웨어를 그대로 모델링한 것들도 넘쳐나요. 근데 왜 굳이 이런 하드웨어 리버브를 그것도 이 가격을 주고 사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선은 테겔러라는 회사부터 잠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의 베를린의 부티크 제조사예요. 이 회사는 철학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덜어내기, 파라미터를 잔뜩 주는 것 대신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다 버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 라움자이트머시네, 이건 테겔러가 만든 첫 번째 이펙터 프로세서예요. 원래는 이 회사는 EQ랑 뭐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컴프레서 같은 걸로 유명했거든요. 리버브는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모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모험이 베팅에 성공했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 기계는 좀 정체가 애매해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딱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리버브 자체는 디지털로 계산이 돼요. 안에 프로세서가 들어있어서 그 프로세서가 공간의 울림을 연산을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디지털 리버브네 싶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제 입력과 출력에 각각 트랜스포머가 달려있고 각 채널당 더블 트라이오드 진공관이 2개씩이나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디지털로 계산은 되지만 앞뒤로는 아날로그 진공관과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옵니다. 테겔러는 그래서 이걸 단순한 리버브가 아니라 컬러레이션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믹스 노브를 완전히 드라이 쪽으로 돌려놔도 신호가 이 진공관 라인을 통과하면서 색깔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리버브를 아예 안 걸어도 스테레오 튜브 프로세서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공관은 얌전하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력 게인을 올리면 진공관을 오버드라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살짝 진공관으로 지저분하게 두껍게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버브에 세츄레이션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디지털의 정확함과 리콜의 편의성을 가지는데 아날로그의 따뜻한 질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계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통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제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펙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형태는 EU로 된 렉 마운트이고 금속으로 돼 있고 묵직해요. 한 4kg 정도 되고 풀 스테레오인데 입력과 출력이 모두 XLR로 되어 있고 트랜스포머를 거칩니다. 진공관은 채널당 더블 트라이오드 2개, 주파수는 10Hz에서부터 22Hz까지, 이 최대 입력 레벨은 22dB예요. 헤드룸은 꽤 넉넉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110dB 이상 돼 있어요. 전원이 내부에 파워 서플라이가 25W짜리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에 꼽는 어댑터가 없습니다. 이게 은근히 되게 중요한데요. 렉이 깔끔하게 들어가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입출력이 아날로그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입출력이 없어요. 리버브는 디지털로 연산을 하는데 왜 디지털 IO가 없냐? 테겔러의 답은 이거예요. 진공관과 트랜스포머라는 아날로그 사운드 요소를 반드시 거쳐야 이 기계의 소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로 넣고 빼는 걸 아예 막는 거예요. 좀 고집스럽긴 한데 근데 이 고집이 이 회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연결에 이더넷 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USB가 아니라 이더넷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 USB처럼 케이블의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라우터를 통해서 무선으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네트워크에 물려서 DHCP로 IP를 받는 방식입니다. 네, 리버브 하나 쓰려고 IP 주소,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이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지 나쁜지는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전면 패널에서 보면은 6개의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손으로 잡기 되게 좋을 만큼 큼직한 노브들인데 테겔러는 복잡한 프리셋 매니지먼트를 기계에서 빼버렸다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브는 총 6개인데
인풋, 입력 게인이에요. 아까 말한 진공관 오버드라이브가 여기서 나옵니다. 프리딜레이, 원음과 리버브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사이즈는 공간의 크기를 조절해 주고, 디케이는 울림이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덴시티는 리버브의 밀도, 반사음의 촘촘한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믹스는 드라이와 웻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태겔러는 마케팅에서 핵심 파라미터는 3개뿐이라고 강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만져야 하는 파라미터는 사이즈, 디케이, 덴시티, 프리딜레이, 이 4개가 메인이고 거기에 인풋과 믹스가 붙는 구조입니다. 요점은 리버브 플러그인 하나를 열면 여러 개의 플러그인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함이 핵심이에요. 태겔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기를 다루듯이 소리를 잡으라는 거죠. 메뉴를 파고들어서 막 여러 가지 노브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맞추는 방식이에요.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 노브들은 전부 다 모터라이즈드 포텐시어미터라고 해요. 서버 모터가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DAW의 플러그인에서 값을 바꾸면 실제로 하드웨어 노브가 혼자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노브가 돌아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리콜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세션을 열면 예전에는 저장해둔 세팅을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세팅으로 노브를 돌려가지고 맞춰줬어야 됐는데, 세션을 열면 예전에 저장해둔 세팅으로 노브가 알아서 세팅이 돼요. 아날로그 아웃보드의 고질적인 문제, 지난번에 그 소리 어떻게 냈더라? 약간 사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브를 제어하는 방식은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전면에서 노브를 직접 돌리거나, 기계에 내장된 웹 서버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DAW의 플러그인으로 하거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플러그인에서 만진 모든 설정은 DAW의 세션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바이패스 버튼도 되게 좀 똑똑해요. 믹스 노브가 100% 드라이일 때 바이패스를 누르면 입력이 출력으로 직결이 돼서 이제 기계가 완전히 빠집니다. 그런데 믹스가 다른 값일 때는 입력 신호가 여전히 트랜스포머와 진공관을 통과하면서 리버브만 뮤트가 돼요. 그래서 이 기계가 소리에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를 에이빙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왔어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별로면 뭐 다 의미가 없죠. 먼저 보컬을 한번 들어볼게요. 보컬은 스플라이스에서 드라이한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라움자이트 머신의 플러그인을 열어주고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플러그인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지금 미리 설정해둔 보컬 프리셋을 열어두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사이즈는 중간 정도에, 덴시티 중간, 디케이도 중간으로 맞춰놨고, 그리고 믹스는 전체 100%로 해놓은 상태인데, 들리시나요? 뭔가 씻은 듯이 깨끗하게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울림이 붙어요. 이게 이 기계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려하게 튀는 리버브가 아니라 소스를 그 공간 안에다가 그냥 앉혀주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드럼으로 가볼게요. 이제 특히 스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리 설정해둔 스네어 프리셋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를 시킨 상태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볼까요? 여기서 덴시티를 조절하면서 들어보면은 반사함의 촘촘함의 정도가 확 바뀝니다. 좀 엉성하게 하면은 방이 커지는 느낌, 촘촘하게 하면은 밀도가 있는 공간감. 이렇게 스네어에 살짝만 얹혀도 드럼 전체가 한 공간에서 연주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버브 없이 진 공간만 통과시키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믹스를 완전히 내리고 인풋을 살짝 밀어볼게요. 되게 미묘한데 분명히 좀 다른 소리가 나요. 살짝 두꺼워지고 고역이 부드러워지고 약간의 세츄레이션?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스테레오 버스에 물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극한의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기계의 이름값대로 공간, 시간, 기계답게 비현실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바이패스를 끄고 믹스를 올린 다음에 사이즈와 디케이를 풀로 한번 올려볼까요? 데ን시티까지 풀로 올려볼까요? 이제 이거는 정말 3초짜리 창고, 거의 자연에 없는 공간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끔 믹스를 살릴 수도 있어요. 신스나 앰비언트에 얹히면 되게 시네마틱하게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계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공간인데요. 브리카스티 같은 최상위의 리버브와 직접 비교를 하는 리뷰도 있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브리카스티를 살 수 있어도 이걸 먼저 사겠다 하는 사용자들의 평도 있을 정도예요. 플레이트나 스프링 리버브를 대체하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태겔러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메인 리버브로서 자연스러운 공간감을 준다. 이 지점에서는 확실하게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처럼 각자가 다른 방에서 따로따로 녹음하는 소스들을 붙일 때 이걸로 공통의 공간감을 입히면 마치 한 방에서 같이 연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홈 스튜디오 시대에 되게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라움자이트 머신에는 이런 분에게 맞습니다. 하드웨어의 질감과 디지털의 리콜 둘 다 포기하기 싫으신 분들, 파라미터를 막 수십 개를 건드리는 대신에 노브 몇 개로 빠르게 소리를 잡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공간감을 메인 리버브로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되게 추천을 해요. 반대로 화려하고 되게 특수한 리버브 이펙트들, 플레이트 특유의 막 쨍한 질감, 스프링 리버브의 그 튕기는 질감, 이런 걸 원하신다면 이 기계는 방향이 살짝 달라요. 가격이 절대로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플러그인을 막 10개, 2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를 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라 하면 플러그인을 통해서 리버브의 프리셋을 리콜을 할 수가 있다. 세션마다 이 아날로그 프리셋을 리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편리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것은 좀 가격 이상의 값을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 덜어내기라는 철학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든 다 되는 맞는 기계보다 하나에 확실하게 잘하는 기계, 그게 결국에는 손이 좀 더 자주 가더라고요. 오늘은 라움자이트 머신의 리뷰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기계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